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쌤입니다. 오늘은 동아리 면접 화학 관련 문항 25문제와 해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컵 안의 물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이유는 액체의 표면에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기체로 기화되는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자 봉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그 까닭은 높이가 높아지면 대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므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여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세요.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보일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온도가 일정해야 하고 기체 자체의 부피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하고 기체 상호 간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며 기체가 충돌할 때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보일의 법칙이 생활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보세요. 하늘로 올라간 풍선이 터지거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 잠수부가 내뱉은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지는 것,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 것 등이 있습니다. 가열한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풍선을 끼운 후 냉각시키면 풍선이 플라스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부피는 감소합니다. 가열한 삼각 플라스크는 온도가 높으므로 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고 냉각시키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여 고무풍선은 플라스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 경우 풍선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세요.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 속 기체 입자의 수가 증가하여 충돌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풍선 벽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풍선은 커지게 됩니다.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이 다른 이유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과 입자의 운동성,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릅니다. 물이 응고할 때의 변화를 설명해 보세요. 물이 응고하여 얼음이 되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응고이며 이때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 부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양초가 탈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설명해 보세요. 양초가 녹아 촛농이 되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융해이고 촛농이 굳는 것은 액체가 고체로 변화하는 응고입니다. 융해와 액화의 예를 말해보세요.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로 융해의 예로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등이 있습니다.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로 얼음물이 든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힌다, 겨울철 실내로 들어오면 안경이 뿌옇게 변한다 등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넣어둔 드라이아이스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이유는 고체 드라이아이스는 주변의 열에너지를 흡수해 기체 상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흡수하는 열에너지로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과학 관련 직업에 필요한 역량 중 수리 능력에 대해 설명하세요. 수리 능력은 사칙 연산과 기초 통계 방법을 이해하고 도표의 뜻을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40도의 물 50g에 물질 30g을 넣고 잘 저어 녹인 다음 거름 종이로 걸렀더니 물질 20g이 걸러졌다. 40도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는 얼마인가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물 5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은 10g이므로 물 100g에는 최대 20g이 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도에서 물에 대한 물질의 용해도는 20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면 눈이 녹고 녹은 눈이 다시 얼지 않는 이유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는 점이 낮습니다. 눈이 내린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면 어는 점이 낮아져 눈이 쉽게 녹고 녹은 눈이 다시 얼지 않게 됩니다. 질소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기술이 인류 발달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세요. 암모니아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질소 비료로 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인 전도, 대류, 복사를 설명하세요. 열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전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으로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대류는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추운 겨울날 공원에 있는 철 의자와 나무 의자의 온도를 비교해 보세요. 열평형에 의해 두 의자의 온도는 같지만 철이 전도가 잘 일어나 열을 빠르게 뺏어가므로 더 차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원소란 무엇입니까?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으로 현재 118가지의 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 색깔이 비슷하여 원소를 구별하기 어렵다.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선의 위치, 굵기, 개수, 색깔이 다르므로 원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광기를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됩니다. 원자의 전하량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됩니다.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분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18쪽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을 제외하면 원자 간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온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말합니다.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밀폐된 용기에 나무 250g을 넣고 연소시켰을 때 재는 215g, 수증기는 10g, 이산화탄소는 20g이 생성되었다.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므로 연소 전 나무와 산소의 질량의 합은 연소 후 생성된 재, 수증기, 이산화탄소의 질량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소는 5g이 반응했습니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을 설명하세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은 흡열 반응으로 반응물의 에너지합이 생성물의 에너지합보다 작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아스피린을 설명해 보세요. 아스피린은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며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을 이용해 만들어진 진통제로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웃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시면 반드시 면접관에게 전달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정적이니까 힘내시면서 파이팅입니다. 안녕.